5분 늦은 시계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. 5분 늦은 시계요? 예, 어떤 의미냐면 대중들이 또 막 논란이 많아야 돼요. 논란이. 네, 요즘 카카오뱅크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. 많죠. 네,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그 최근에 이제 원래는 이제 딴 곳에서 전무님으로 계시다가 네. 이렇게 대표님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. 그리고 네.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전무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쓰시더라고요. 네. 약간 좀 친근한 그런 측면에서 쓴 건지. 그러니까요. 네. 친근하기도 하고 네. 제가 듣기도 편해요. 아, 대표님 하면 왠지 제가 좀 민망하고 아직까지는. 약간 좀 무게가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. 네, 사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냥 저희 직원들 보고도 네. 네, 그냥 계속 전무님이라 불러라. 네, 그랬습니다. 명함도 그냥 전무롭하고요. 네, 아무튼 워낙 또 이렇게 출중하신 분 모셔가지고 제가 좀 기대가 됩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를 좀 질문 네. 드려볼까 합니다. 최근에 그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네. 거기에서 되게 약간 뼈 때리는, 제가 보기에는, 제가 느끼기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뭐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렇게 공부를 해도 사실상 돈을 벌기 힘든 게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. 주식 투자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전무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식 투자의 본질은 무엇인지. 네. 뭐 책에서도 제가 얘기 나왔지만 우리가 보면 라면 하면 네. 라면은 되게 끓이기 쉽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라면 잘 끓이시죠? 잘 끓이죠. 저는 뭐 계량도 안 하고 그냥 끓입니다, 저는. 그죠? 네. 그런데 라면도 난 잘 못 끓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. 아, 네. 네. 그 불색이란 거죠. 그 다음에 라면 같은 거 잘 못 끓이는 분들이 물도 끓기 전에 이제 면을 넣는 분도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스프도 마찬가지고, 그죠? 계란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우리가 라면에 그 면의 성질하고 이 불의 온도에 언제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 오랫동안 이제 해보신 분들은 경험적으로 알죠. 경험적으로 딱 발발발 끓으면 딱 넣고 한 2, 3분 있다가 스프 딱 넣고 짝짝짝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면의 성질이라든지 계란의 성질 이런 거 잘 모르면 라면조차도 엉망이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우리가 뭘 하는 거에 대한 본질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주식처럼 내 돈을 그죠? 그렇게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버는 우리 돈을 주식을 사는데 주식 투자자의 한 95%는 주식의 본질을 너무 모르고 투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책에서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기술적인 어떤 테크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은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게 돼서 크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본질을 얘기했어요. 공격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수비하는 방법. 그런데 아마 이때까지 그동안에 뭐 주식 관련된 책을 보시면 거의 다 공격하는 방법 얘기만 해놨어요. 그렇죠.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그렇죠. 있는지. 예.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. 일단 그것도 중요해요. 중요한데 월드컵 우승팀이나 메이저리그 우승팀이나 우리 한국 시리즈 우승팀 보면 공격과 수비가 다 강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제가 좋아하는 팀, 야구팀에는 보면요. 이제 4, 5, 6, 7등을 이제 하는 팀들. 우리가 엘로끼라고 그러죠. 네네네. 요즘은 야구를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. 네네. LG, 롯데, 한화, 뭐, 기아. 뭐, 보면, 그 중에 보면 뭐, 8대1로 이기고 있어도 안심이 안 되는 팀들이 있어요. 수비가 안 되니까. 네, 그래서 뒤집혀는 경우가 많았어요. 14대 12로 끝내요, 뭐, 보면. 그런 거 보면, 저 팀은 타격은 엄청 강한데, 수비가 약하구나.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보면, 콜로라도 록키스라고 있거든요. 네. 네, 제가 이제 덴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. 유학파 출신이시고. 네. 콜로라도 록키스 보면, 전 타자가 다 3할 넘었어요. 전 타자가. 1번부터 9번까지. 엄청난 공격력이네요. 네. 그래서 메이저리그 최고의 강타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록키스인데 거의 보면 뭐죠? 이 한국 시리즈처럼 중간에 그것도 못 올라가요. 네, 항상 그냥 그 리그에
6개 팀 중에 4위, 5위, 6등이에요.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.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주식으로도 돈을 벌 때 벌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. 근데 이 돈을 왜 까먹느냐면 결국은 주가라는 변동성 때문에 까먹거든요. 그런데 변동성을 어떻게 알아? 왜 변동성을 맞추려고 그래?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건 주식의 본성이에요. 그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하고요. 2007년 6월 달에 2008년도에 애플 주가가 마이너스 70% 나요. 네, 그러고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예요. 아마존 2001년, 2년도에 마이너스 95% 났어요. 그쵸. 그 닷컴 버블과 맞물려가지고 엄청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. 그러면 닷컴 버블과 맞물려서 거품이 엄청 생기기도 하고 그 거품이 터지면 마이너스 70%, 90%도 가는 게 주식인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주식의 속성을, 변동성을 무시하고 위대한 기업, 훌륭한 기업, 좋은 기업만 찾는 거에 투자를 하면 된다. 그렇게 생각했다가 다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의 본질은 기업 가치의 성장에 내 돈을 투자하라 라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어요. 모두가 아는 기업 가치 성장은 이미 주가가 다 반영돼 있어요. 그래서 대중이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 가치 변화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. 대중이 인지하지 못하는.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예로 보면 어떤 뉴스가 나오면 사고 네. 호재가 나온 거예요. 그러면 꼭 손해가 나요. 그죠? 그렇죠. 대중이 모두가 아는 뉴스에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뉴스가 호재였지만 네. 대규모 매출, 대규모 계약건을 달성했다고 뉴스가 나와서 그 다음날 투자를 해보면 손해가 나요. 네. 대중이 인지하지 못한 기업 가치의 변화에 내 돈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게 공격하는 방법이고요.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기업의 변동성은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, 그걸 알고 수비를 하고 내가 번 돈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. 네, 그게 이제 투자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후자에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변동성을 좀 알아야 된다. 네. 이게 사실 그냥 딱 주식을 좀 처음 접해보거나 좀 경험이 덜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지?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약간 뭐 주식마다 내지는 기업마다 약간 좀 이렇게 변동성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? 예.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피터 린치가 이렇게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6가지로 분류를 해요. 성장하는 기업, 네. 그 다음에 저성장하는 기업, 네.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, 그리고 뭐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, 네. 그죠? 그리고 시클리컬한 기업이 있잖아요. 네. 사이클을 타는 기업. 네.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삼성전자는 어떤 기업이죠? 이 6가지 자산 분류로 보면 삼성전자는 고성장하는 기업인가,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인가, 시클리컬 기업인가, 자선주인가, 배당주인가 막. 왜냐면 그 분류 방법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다 달라요. 그래서 안정적인 고배당 주식 아니면 안정적인 우리가 퀄리티 주식이나 블루칩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캐시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를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거든요. 그런 주식은 경기가 확 안 좋아졌다고 해서 또 주가가 확 빠지고 그러진 않아요. 반면에 경기에 아주 민감한 주식들이 있어요. 이런 경기 사이클을 타는 주식이죠. 네네. 그런 주식들은 뭐 500% 올랐다가 마이너스 90% 갔다가 그런 일이 다 반사로 일어납니다.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을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. 그 분류 방법에 따라서 이 주식은 경기가 좋아지면 400%, 500%가 이렇게 나고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또 확 떨어질 수 있구나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지잖아요. 그렇죠. 롱텀하게 그냥 가져가는 주식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먹고 나와야 되는 주식인지 네. 그렇게 우리가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
변동성을 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예, 그런 것부터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게 막 엄청나게 500% 올랐다가 90% 떨어지는 주식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그냥 딱 생각이 드는 게 네. 해운주라든지 네. 대표적으로 H&M 네. 그게 이제 90%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. 이렇게 시클리컬을 심하게 타는 그런 주식은 딱 그런 예가 생각이 되네요. 그럼 이런 주식은 언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? 뭔가 이렇게 들어갈 만한 그런 포인트 그런 거를 잡을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? 그렇죠. 구체적인 이제 방법론이 네. 중요하죠. 그래서 이제 시클리컬 기업은요. 네. 제가 20년 전에 투자를 했을 때 제 책에도 나오는 아주 존경하는 피 팀장님이 시클리컬 기업은요 5분 늦은 시계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. 5분 늦은 시계요? 예, 어떤 의미냐면 해운 이제 해운이 올해 연말이면 바닥 칠 거야. 네. 그 바닥 칠 거야 했는데 한 5년 내내 바닥 안 쳤어요. 계속 빠지다가 결국은 한진해운 망하고 현대상사 다 망해버렸어요. 맞아요. 네, 그죠.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고점이야 라고 했다가 2004년 5년도에 현대중공업이 따블났다고 저기 누구죠? 3%의 김동완 소장이 늘 얘기하죠. 50% 먹고 팔았더니 그러고 나서 17배 올랐다고. 4만 원에서 사가지고 6만 원에 팔았더니 55만 원 같다고. 그거는 그런 사이클 기업이 사이클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무도 몰라요. 그러면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5분 늦게 내가 좀 늦어서도 일반적으로는 바닥에서 한 50% 올라왔을 때 네.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. 그때부터 사는 거고 이제 해운 경기가 꺾이는 것 같아 하면 어깨에서 팔아라고 그러잖아요. 네네네. 상투를 쥐고 내려오는 어깨에서 파는 거거든요. 아.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하게 올라가는 성장주 있잖아요. 네네.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성장주. 예를 들면 뭐 메이시스 백화점하고 네. 놀스톰이라는 미국의 아울렛 그런 백화점이랑 반대에 있는 게 아마존이잖아요. 그렇죠. 예,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다 죽여버리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오프라인 매장을 죽여가면서 성장하는 저 전자상거래 기업이 어디가 꼭지인지 모르잖아요. 그러면 이제 피터 린치가 그 업황이 꺾일 때까지 그냥 들고 가라 그러거든요. 예, 뭐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PER 30배만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네. 예,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장주에 대한 투자 전략, 이런 시클리컬 투자 전략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살 때는 약간 5분 늦은 전략으로 확인을 하고 사도 늦지 않아요. 그쵸. 네. 네. 근데 그 확인해서 대중들이 아까 인지하지 못해야 된다 했잖아요. 네. 대중들이 또 막 논란이 많아야 돼요. 논란이. 네, 요즘 카카오뱅크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. 많죠. 네. 그런 거 보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저는 먹을 놈이 있겠구나. 근데 모두가 다 좋다고 하고 빅히트가 처음에 상장됐을 때도 약간 그랬었다. 네. 모두가 좋다고 하니까 주가가 좀 확 빠졌다가 올라왔었어요. 네, 그런 것처럼 논란이 많다는 얘기는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게 많다는 거거든요. 그 불확실성에서 이 기업이 기존의 기득권을 깨버리면서 네.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1등이면 네. 그냥 사는 게 맞아요. 1등이면. 근데 후발주자로 쫓아가는 기업들이 있어요. 네네네. 테슬라가 가니까 나도 가야지. 네네. 니콜라 뭐 이런 식으로. 네네. 네. 그리고 전기차라는 시장이 이제 막 형성이 되는데 기술력도 없으면서 이제 짝퉁 기업이었던 거죠.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또 함정이거든요. 네. 네, 그런 것도 이제 좀 잘 피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게 막 기존의 그런 산업을 파괴하면서 그렇게 네. 가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카카오뱅크 네. 그런 기업이 좀 해당이 되겠네요. 네, 그게 이제 시장하고 상관없이 올라가는 성장주고요. 그게 피터 린치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고성장주. 피터 린치는 포트폴리오에서 크게 고성장주와 턴어라운드 주식 네. 요 두 개를 본인 포트에 60% 이상을 얘네들로 집어넣었다 그래요. 네, 그렇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뭐 CMO 시장이
바이오 의약품을 대신 위탁 생산해주는 네. 그 시장도 케미칼 시장에서 단백질 베이스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. 이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누구보다도 전 세계에서 수율 좋게 생산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삼성바이오거든요. 네. 그런 회사가 보면 이 끝이 어딘지 몰라요, 사실. 그런 기업들이 이제 고성장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, 턴어라운드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해운주라든지 네네네. 턴어라운드 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보통 이 턴어라운드 기업은 사이클 기업에서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사이클이 이제 바닥치고 돌아섰다 했을 때 그런 기업들은 이제 한 2분기 연속 이익이 빵빵 터졌을 때 그때가 거의 무릎이라 보거든요. 네, 그 무릎에서 딱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2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때 이제 사는 전략으로 해도 늦지 않고요.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종합을 해보니까 저점과 고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네.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확인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. 뭐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. 제가 듣기에는. 네.